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전달드리는 놓쳐선 안 될 미래 뉴스 2월달은 일수가 짧아가지고 좀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내용 살펴보시죠. 정말 요즘에 로봇의 발전은 미친 것 같습니다. 2월달도 장난 아니었는데요. 먼저 집안일을 시작한 휴머노이드 로봇 피겨2의 힐릭스 모델부터 살펴보시죠. 자, 2대의 로봇이 보이고 사람이 와서 명령을 합니다. Okay, I'd like to try something new. Even though this is the very first time, 지금 완전히 처음 보는 물건들을 주면서 I'd like you to use your new 이걸 너네들이 알아서 생각해가지고 정리하라고 미션을 준 거예요. And then work together to put them away. 그것도 둘이 협력을 해서. 원래 공장에서 일하는 것은 우리가 전에 확인을 했는데 이제는 가정에서의 활용을 보여주는 거고요. 동작을 보시면 아유 너무 느립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얘네들이 계획을 직접 세워가지고 냉장고 열고 선반 열고 그러고 있죠. 속도가 느려가지고 5배속으로 제가 빠르게 돌렸고요. 둘이 협력을 해가지고 이 물건은 어디에 넣어야겠다라는 걸 판단하고 멀면은 서로 건네주기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과는 저기 바구니에 사이좋아 보이죠, 상당히. 자, 좀 느리기는 하지만 이 정도까지 가능하다. 자, 이게 바로 피겨라는 로봇이 힐릭스라고 하는 새로운 모델을 사용했다는 건데 홈페이지에 설명을 보시게 되면 이게 뭐냐?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이라는 거예요. 로봇이 주변을 보고 언어를 이해하고 손과 팔을 움직인 액션 기술을 하나로 통합한 기술을 힐릭스 모델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이게 놀라운 점은 뭐냐면은 특정 작업을 위해서 추가 학습 없이 하나의 모델로 다양한 행동을 수행한다. 또 그것도 저전력 GPU에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완전히 초기 수준이고 앞으로 1000배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게 된다면 더 유용해질 것이라고 제작진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또 다른 영상 보시게 되면은 사막에 아이템을 집어들어라 라고 했을 때 얘가 알아서 선인장 모양의 장난감이 사막의 아이템이라는 걸 파악하고 집어들고요. 누워 있어도 선인장이라는 걸 이해하고 집어 올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일상에서는 정말 다양한 변수들이 생겨나고 새로운 상황들이 펼쳐지게 될 텐데 그때마다 로봇을 일일이 다 프로그래밍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새로운 상황을 알아서 대처할 수 있는 AI가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게 된다면 진짜로 우리 일상에 쓸모있는 로봇이 탄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영상은 제한된 상황에서 잘된 그 케이스들만 모여서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초창기이고 문제도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방식을 설명하는 글 끝에 보시게 되면은 함께 할 연구자를 모집한다라는 공고문이 적혀 있습니다.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더 살펴보시고요. 또 중국의 로봇입니다. 사족보행 로봇인데 딥 로보틱스에서 만든 링스라는 로봇이에요. 너무 놀라워요. 점프. 자, 그리고 스노우보드를 저런 식으로 뛰어넘는데 너무나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저렇게 빙글빙글 돌다가 두 다리로 돌다가 심지어 한 다리를 듭니다. 피겨 스케이팅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거는 마치 뭐 스케이트보드의 매뉴얼 동작 같기도 하고요. 두 바퀴로 저렇게 기울어져서 가기도 하고, 폭죽을 달게 되면 저런 화려한 댄스 역시, 공연 역시도 가능하다. 정말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중국의 로봇, 유명한 유니트리의 G1 로봇이 춤추는 영상이 또 공개가 됐는데, 보시게 되면 저는 처음에 CG인 줄 알았어요.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로봇의 움직임이 아니죠. 물론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든지 그런 로봇들도 댄스를 췄지만 더욱더 자연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군인 댄스 같긴 하지만 벌써 이 정도까지 왔고, 유니트리에서 이 로봇을 공개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 달아달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베스트 댓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사람들은 로봇 춤을 추고 있는데 로봇은 오히려 인간 춤을 추고 있다. 세상이 혼란스러운데 나는 그게 재밌는 것 같다 라는 글이 댓글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로봇 놀랍게도 일반인들 역시도 구매할 수가 있다라는 거. 드디어 예약 판매를 시작하게 됐는데 팔자마자 이게 완판이 됐고요.
G1 조그만 로봇 아까 보신 거는 우리 돈으로 2천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보다 사이즈가 큰 H1은 1억 3천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품절이라서 구매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벌써 우리 일상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 자 그리고 또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는 이 G1 로봇을 활용해서 스포츠 선수의 움직임을 따라하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 누구의 세레모니 같으세요? 바로 호날두의 호우 세레모니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저 동작은 코비 브라이언트의 페이드 어웨이 슛을 따라하는 거. 자,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의 세레머니라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거든요. 이런 움직임까지 따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인간과 많이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저렇게 뛰는 모습도 점점 운동선수를 닮아가고 있다라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움직임을 따라하는 모델을 ASAP이라고 합니다. 민첩한 휴머노이드 전신기술 학습을 위한 시뮬레이션과 실제 물리의 조화라고 해가지고 이 글자들 따서 ASAP이라고 적었는데 방식은 이런 거더라고요. 자, 그동안은 시뮬레이션과 실제 환경과의 물리적 차이 때문에 로봇이 어색하게 움직였는데 시뮬레이션으로 학습한 것을 로봇이 실제 세계에서 해보고요. 그것을 찍은 다음에 시뮬레이션과의 차이, 그 동작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식이라고 해요. 궤적이 다르면은 이렇게 좀 수정해보자, 이렇게 수정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그 간격을 줄이는 방식. 그래서 점점 더 사람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모델을 적용하기 전에는 좀 어색하게 움직이지만 모델을 적용한 후 우측을 보시게 되면은 그 동작이 좀 더 보정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점점 사람을 닮아가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애플이 연구 중인 표현하는 램프형 로봇을 보실 텐데 상당히 재밌습니다. 자, 움직임이 픽사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런 것과 상당히 유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용적인 기능뿐만이 아니라 표현을 섞은 거예요. 끝에 있는 그 노트 읽을 수 있게 도와줄래? 라고 했더니 그냥 기능 로봇은 쫙 뻗어가지고 그것을 비추려고 하는 것만 보이지만 표현형 로봇은 뻗는 것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 안 닿으니까 지금 시무룩한 모습까지도 보여줍니다. 고개를 떨구고 쫙 이렇게 흔들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냥 기능형 로봇보다 그래서 우리들이 좀 더 귀여워할 만한 구석이 있어요. 날씨 알려달라고 했더니 기능형 로봇은 그냥 알려주고 얘는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흔들고 창문 밖을 바라봤다가 알려주는 모습. 이게 인간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더욱더 낫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물 마실 시간 알려주는 것도 이렇게 표현형 로봇은 밀어서 보여주는 거고 기능형 로봇은 그냥 조명만 비추고 음악 틀어달라고 했을 때도 이렇게 표현형 로봇은 춤까지 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기능만 이렇게 수행하는 수도 있겠지만 뭐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정들을 표현하는 것들로 돌아가지만 오히려 이 방식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이 앞으로 어떠한 로봇을 만들어낼지도 상당히 궁금한데 그 힌트를 또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도입이 된 스토어 로봇 아르모라는 건데 굉장히 유용해 보입니다. 자, 로봇 청소기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저기에다가 그냥 카트를 꽂기만 하면은 저게 이동형 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된 위치로 카트를 밀어서 이동시킬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식당에 가보시게 되면 서빙 로봇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저거는 오히려 방식이 더 단순한 것 같아요. 청소기 같은 로봇에 저런 카트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모듈형으로 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방식 괜찮은 것 같다. 자, 이건 일본의 뮤즈사가 개발한 스토어 로봇 아르모1이라는 것이고 자, 2024년 6월에 2개 점포에서 시범 운영을 했다가 괜찮아서 10개 점포로 확대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아까 보여드린 건 그냥 선반 카트였지만 선반을 스캔할 수 있는 모듈 아니면 안내할 수 있는 모듈을 따로 달아가지고 여러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인 것 같으세요. 이런 로봇 형태 괜찮은 것 같지 않으시나요? 자, 로봇의 발전이 엄청나게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데 2월 달에 보여드린 로봇들 중에서 뭐가 제일 인상적이셨나요? 네, 2월 달에 있었던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뉴스들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월 달에는 벌써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사가 세 번째 인간 환자에게 칩을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고 해요. 하지만 두 개의 골을 뚫어가지고 칩을 인식한다는 것에 거부감을 갖는 사람도 많잖아요. 대중화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메타사 같은 경우에는
비침습 방식, 뚫지 않는 방식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논문도 공개가 되어 있는데 정리해 드리자면은 비침습 방식으로 생각만으로 컴퓨터 타이핑을 할 수 있는 브레인 투 쿼티라는 기술이에요. 자, 실험자들이 화면 문장을 읽고 쿼티 키보드 타이핑을 하는 동안 뇌 활동을 기록하는 건데 그거는 어떻게 기록을 하는가? EEG 및 MEG 데이터를 바탕으로 브레인 투 쿼티 모델을 훈련하여 문장을 해독한다고 합니다. 자, EEG 방식은 뇌에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를 측정하는 거예요. 머리에 그냥 전극만 달아도 돼서 간편한 방식이고 MEG는 뭐냐면은 자기 뇌파라고 해가지고 뇌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EEG보다 신호가 깨끗하고 정확한데 대신 크고 비싼 단점이 있다고 해요. 자, 대신에 MEG가 문자 오류율이 EEG보다 절반가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류율은 꽤 있죠. 자, 현재 실시간 해독이 불가능하며 MEG 장비는 착용형이 아니라서 이동이 불가능한 한계점 역시 뚜렷합니다. 얼마나 기계가 크길래 그러냐면 이 정도로 크거든요. 자, 하지만 여기 기계에 들어가 있으면은 우리가 생각만으로 타이핑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 소형화가 되게 된다면 또 다른 일이 펼쳐질 수가 있겠죠. 더 흥미로운 뉴스는 이거예요. 코어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개를 슈퍼 탐지견으로 바꿀 수도 있다라는 와이어드지의 기사입니다. 자, 미국의 스타트업 카나리라는 곳에서 미 에너지부 산하 로렌스 리버모 국립연구소와 협업을 하고 있는 건데 자, 개의 후각 관련 신경에 임플란트를 삽입해서 후각 신호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기술입니다. 냄새 분자가 인간보다 2배 높은 개의 후각 수용체와 결합하면 신호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신호를 AI 소프트웨어가 학습하여 특정 패턴과 냄새를 매칭하는 방식이에요. 자, 현재는 개가 아니라 쥐를 대상으로 실험 중이고 앞으로는 개한테 실험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현재 실험에서는 탄약의 화약 냄새 그리고 마약 냄새를 탐지하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은 강아지 훈련 없이도 개와 AI를 연결해서 마약이나 폭발물 등을 감지하는 게 가능하다고 해요. 자, 이걸 왜 개발하고 있냐면은 현재 탐지견은 특정 냄새에만 반응을 한다고 해요. 마약 훈련한 개는 그 마약에만, 그리고 폭발물 훈련받은 개는 그 폭발물에만, 그리고 수개월의 훈련이 들어가고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기술이 개발이 되게 되면은 어떤 강아지라도 임플란트 삽입만 하면은 냄새만 맡게 하면은 마약이든 폭발물이건 다 감지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강아지의 뇌에다가 이런 칩을 심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치료 목적이 아니라 인간이 이용하기 위해서 개에게 이런 걸 삽입하고 이용해도 되는지 그런 윤리적인 문제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도 BCI의 기술이 차근차근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데 좀 깨름칙한 면도 있습니다만 과연 미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상당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생성형 AI 업체의 선두주자, 장르를 만들고 있는 오픈 AI사가 2월 달에도 여러 가지 기능들, 모델들을 선보였어요. 자, 먼저 O3 미니라는 것을 공개했는데 이거는 오픈 AI사의 추론 시리즈 중에서 가장 비용 효율적인 최신 모델입니다. 그래서 과학, 수학, 코딩에 특히 강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 빠르다는 거예요. O1 미니보다 24% 빠른데 비용은 O1 미니보다도 63%나 저렴해졌다. 자, 그래서 비교를 보시게 되면 O1과 O3 미니를 비교해 보셨을 때 수학, 그리고 과학적인 질의응답 거의 성능이 비슷하죠. 더 저렴해지고 빨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코딩에 있어서는 더욱더 성적이 좋아진 결과를 내놨어요. 그래서 딥시크 R1이 유명해진 이유는 그 토큰 비용이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인데 O3 미니 역시도 상당히 저렴해졌다. 인풋은 똑같고 아웃풋은 2배 비싸긴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델은 여러분들 유료로 가입을 하셨을 때 선택해서 지금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프로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으로 쓸 수가 있는데 플러스라든지 팀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50개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가 있으시고 O3 미니 중에 하이 모델, 좀 더 고사양 추론 모델 같은 경우에는
주당 최대 50개까지 질문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비용이 자꾸 저렴해지고 있다. 자, 그리고 AI 에이전트 첫 번째 서비스인 오퍼레이터라는 것도 내놨는데 제가 소개를 못 드려가지고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셔가지고 나는 이런 요리를 만들 건데 필요한 재료들을 인스타카트에서 주문해 달라고 하면은 자체적으로 저렇게 브라우저를 띄운 다음에 그 안에서 타이핑하고 클릭하고 하면서 필요한 재료들을 알아서 찾아서 구매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아직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지는 않고요. 중간중간 막히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렇게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한다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초창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오픈 AI에서 선보인 최초의 AI 에이전트인데 컴퓨터 사용 에이전트라고 해가지고 CUA 방식이라고 줄여 부르더라고요. 자, 보신 것처럼 자체 브라우저를 사용해서 웹페이지를 보고 타이핑, 클릭, 스크롤을 한다. 그러니까 내 컴퓨터를 제어한다기보다는 그 챗GPT 프로그램 안에서 웹브라우저를 또 띄워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일단은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내 컴퓨터까지 제어를 하는 날이 오겠죠. 자, GPT-4.5의 비전 기능과 강화 학습을 통한 고급 추론을 결합했다고 하고요. 추론 능력을 활용해서 문제나 실수를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데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양식 작성, 식료품 주문 등 반복적인 브라우저 작업을 처리해주는 기능이고요. 현재 프로 미국 내 사용자에게만 오픈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맛보기 버전이라는 거. 자, 이거보다 더욱더 화제가 된 것은 두 번째 에이전트, 딥 리서치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한국에서 프로 사용자들은 이 심층 리서치를 선택하셔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에서 다단계 연구를 수행하는 새로운 에이전트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수백 개의 온라인 소스를 찾아서 분석해서 종합해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해 주는데 그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 자, 금융, 과학, 정책 등 신뢰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고 웹 브라우징, 데이터 분석이 최적화된 O3 모델로 구동이 된다고 합니다. 자, 작업을 완료하는 데는 5분에서 30분가량도 걸린다고 해요. 자, 말씀드린 대로 현재 프로 사용자, 한 달에 30만 원 이상 내야 되는 그 사용자들에게만 오픈이 되어 있고 몇 달이 이제 지나게 되면은 플러스 사용자들에게 제한적으로 풀어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무료 사용자들에게 풀어주고. 자,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을 조사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게 되면은 얘가 바로 작업에 착수하는 게 아니라 물어봅니다. 요거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요거는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면은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꼭 뭐랑 비슷하냐면은 팀장님이 일을 시키면은 그 작업을 받은 직원이 작업 들어가기 전에 물어보잖아요. 팀장님 이건 이렇게 할까요? 아, 이건 어떻게 할까요? 그런 다음에 작업 들어가는 것과 굉장히 비슷해요. 자, 그래서 인터넷, 논문, PDF 다 이렇게 뒤져가면서 5분에서 30분을 쓴 다음에 보고서 작성한 걸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자세하게 표까지 넣어가지고 작성을 해준다라는 거. 자, 그래서 진짜 전문가들도 모를 만한 그런 정보를 찾아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이 딥 리서치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후기들이 X 계정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사람의 사례가 상당히 흥미로워요. 아내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는데 항암 치료 후에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상담 전문가들에게도 물어봐도 의견이 엇갈려가지고 이거를 딥 리서치에게 물어봤더니 놀랍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적은 거 보시게 되면은 종양 전문의가 언급한 내용을 확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들어본 적 없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고 환자의 나이와 유전적 요인 같은 세부 정보를 추가하여 적용했습니다. 저희는 각 연구를 사실 확인했습니다. 모두 정확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의사 전문가들보다도 더욱더 뛰어난 보고서를 그리고 조언을 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기능 저는 전부터 쓰고 있었습니다. 구글 제미나이 유료 버전에서는 딥 리서치라는 기능이 원래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O3 모델이 적용이 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살짝 미흡한 점이 있었고, 자, 다른 회사들도 지금 계속해서 이런 딥 리서치 기능을 내놓고 있죠. 여러분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은 퍼플렉시티에 가셔가지고 이 심층 연구를 클릭하셔가지고 해보시면은 또 써볼 수가 있다. 이제는 AI가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읽고 거기에서 내용들을 추출해가지고 조합해서 정말로 우수한 보고서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됐다. 이거 정말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모델들 너무 많고 서비스들, 기능들이 너무 복잡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샘 알트만이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모델과 제품을 단순하게 통합해 버릴 것이다. 자, 그래서 오라이언이라고 불렀던 GPT-4O를 마지막으로 비사고 모델을 출시를 그만한다고 하고요. 그러면 앞으로 오래 생각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AI가 지가 알아서 파악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해요. 자, O3를 포함한 많은 기술을 통합한 시스템으로 그래서 GPT-5가 출시된다고 합니다. GPT-5부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통합이 되어서 내가 명령하면은 알아서 필요한 기능들을 얘네들이 실행시켜 준다는 거예요. 자, 심지어 무료 사용자도 무제한으로 GPT-5 무제한 채팅이 가능해질 것인데 무료 사용자들은 아무래도 연상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거, 돈 낸 사람들은 조금 더 파워풀한 그런 모델을 쓸 수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자, 뭐 딥시크라든지 그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표들이 있긴 하지만 역시나 장르를 만들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은 오픈 AI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2월 달에 있었던 업데이트 중에서 뭐가 제일 인상 깊으셨나요? 네, 2월 달에 있었던 주요 AI 뉴스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직까지도 AI가 거짓말, 환각 증세가 너무 심해가지고 못 쓴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요즘은 환각이 진짜 많이 줄어들었죠. 거기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이 미국의 AI 스타트업 벡타라라는 곳에서 환각률 벤치마크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구글 제미나이 2.0 같은 경우에는 환각률이 0.7%. 자, 오픈 AI O3 미니 하이 리즈닝 같은 경우엔 0.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사람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게 정보를 줄 수 있고 추론을 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화제가 되었던 딥시크라든지 아니면 알리바바의 QM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환각률이 2%다라고 나와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진짜로 많이 좋아지고 있다. 앞으로는 더욱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죠. 자, 그리고 또 재미난 기사. AI가 이제는 인간보다도 설득을 잘한다라는 기사예요. 자, 이게 뭐냐면요. 레딧이라는 세계 최대의 커뮤니티에 내 생각을 바꿔봐라고 하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의견을 내놓고 사람들의 반박을 받아서 사고를 확장하는 그런 커뮤니티라고 합니다. 자, 오픈 AI사가 데이터를 활용해서 AI 모델이 원글 작성자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지를 평가해 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 자, 이 실험에서 GPT-4O와 O3 미니는 인간 상위 80에서 90% 수준의 설득력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인간보다 설득력이 높다라는 거. 물론 최상위권까지는 아니지만 웬만한 사람보다 설득도 이제는 AI가 잘하게 되었다. 자, 앞으로 그럼 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이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도 있고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AI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만드실 때 어떻게 프롬프트를 작성해야지 내가 원하는 걸 구체적으로 잘 들어줄까 고민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 고민을 해결해 줄 방식으로 구글에서는 위스크라는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게 한국에도 무료로 풀렸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방식은 여러분들 직접 타이핑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참조 이미지들 3장을 넣게 되면은 이거를 조합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저의 사진과 화성의 이미지를 장면으로 넣고 스타일을 심슨으로 넣었더니 결과물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크게 보시면 이렇거든요. 자,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업로드한 이미지를 구글 제미나이가 분석해가지고 캡션을 다는 거예요. 이 장면은 어떤 것 같다 텍스트로 옮긴 다음에 구글의 이미지 생성 모델인 이마진3를 이용해서 그 내용들을 합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살리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조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배경이다, 어떤 상황이다 그런 것들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캐리커처 만드는 거는 이제 AI가 더 쉽게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방식 한번 보여드렸고요. 또 딥페이크 기술도 너무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자, 바이트댄스라고 틱톡의 모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옴니 휴먼이라는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사진 한 장과 동작 아니면 음성 데이터를 넣으면은 알아서 이렇게 합성이 되는 거예요.
알버트 아인슈타인 사진 넣고 어떤 연설문 이 오디오 파일을 넣게 되면은 아인슈타인이 연설하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사진 한 장과 노래를 넣게 되면은 기타를 치면서 자연스럽게 노래하는 영상으로 가짜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자, 손가락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그래도 코드 소리 바뀌는 거에 비해서는 너무 적게 손가락이 움직이고 있긴 하죠. 자, 이게 이미지 하나랑 모션 신호, 오디오나 비디오를 조합해서 합성 비디오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라고 하고요. 모든 화면 비율, 신체 비율로 비디오 생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발 과정에서 18,700시간 이상의 인간 영상 데이터를 활용했다. 그러니까 요즘에 AI 연상 능력, GPU 이런 게 좋아지다 보니까 이게 가능해지고 있는 거고, 딥페이크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공개할 아직까지는 예정이 없다고 합니다. 또 알리바바 그룹에서는 애니메이트 애니원, 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 2세대를 공개했거든요. 더욱더 자연스럽게 합성이 가능하대요. 자, 공개한 영상 보시게 되면 사진 한 장과 모션 영상을 넣게 되면 이렇게 알아서 합성을 해주는데 굉장히 자연스럽죠. 특히나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건 배경과도 너무나 잘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식은 뭐냐면은 전에는 행동만을 따라하는 데에 초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환경을 아예 따로 구성해서 자연스럽게 섞이게 했다고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서비스, 비글이랑 비교해 보시게 되면 비글 같은 경우는 배경이 뭔가 저렇게 일그러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자전거가 사라진다든지 공이 사라진다든지 하는데 저 위에 hours라고 적혀 있는 애니메이트 애니원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자연스럽게 합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점점 딥페이크 기술도 좋아지고 있는데 이거를 유용하게 쓸 방법 우리가 또 궁리해 보면 좋겠죠? 또 PDF 리더기 중에서 어도비사의 아크로벳, 여기에 또 AI가 들어가는데 계약서를 요약해 주는데 아주 유용하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크로벳 AI가 계약서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핵심 조항을 요약해 준다라는 거. 그래서 계약서를 충분히 읽지 않고 서명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계약서 꼼꼼히 읽어보시나요? 어도비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70%가량이 계약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로 서명을 한다고 합니다. 보험 상품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 계약할 때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컨트롤 F로 어떤 특정 내용을 찾는 게 아니라 AI 대화 검색을 통해서 계약서의 중요 내용을 검색할 수도 있는 거고, 자, 그 내용이 클라우드 상에서 처리가 되는데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AI 학습에 사용하지 않음을 어도비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본다면 이제 기밀 유출 그런 거 될 수 있으니까요. 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더니 계약 검토 시간이 평균 70에서 80% 단축이 되더라. 자, 근데 이게 공짜는 아닙니다. 4.99달러 추가 요금으로 개별 사용자들에게 제공이 되고 지원료는 또 돈을 따로 받는다고 합니다. 자, 좋은 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도 챗GPT에서 계약서를 검토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PDF 리더기에서 원본 문서를 보면서 바로바로 요약을 하고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훨씬 더 유용하게 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2월 달에 있었던 여러 가지 AI 주요 소식들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기능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자, 이렇게 2월 달에 있었던 주요 뉴스들 묶어서 전달드렸고요. 저는 3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또 3월 뉴스들 정리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